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태윤, 김준호, MBN 골드맨이죠.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시작하면서 K 야간 선물을 따라갈까, EWY를 따라갈까 많이 걱정들 하셨을 텐데요. 지금 프리마켓을 보면 우리의 K 야간 선물 마이크론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2% 넘는 3% 가까운 깔끔한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역시 2% 가까운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라클의 깜짝 실적이 이래저래 우리 AI 반도체에 좋은 영향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라인들 중에서도 한미 반도체를 비롯해서 PSK 라인들, 또 DI, 리노공업, 오늘은 TFE가 좋네요. 상승으로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고, 가온칩스 같은 또 에이직 쪽까지도 시세가 크게 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한 6%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괜찮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다 좋고, 어제도 성우하이텍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오늘도 성우하이텍이 아마 자동차 전체 부품 포함해서는 상승률이 프리마켓에서 높습니다. 13%인데 말씀드렸지만은 코스닥 액티브 ETF의 편입 이슈가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로봇주들도 좋네요. 코스닥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3.5% 상승에 출발을 했고, 두산 로보틱스, 엔젤 로보틱스, 로보티즈, 에브리봇, SPG가 또 오늘 좋습니다. 3.5% 가까운 급등 출발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분위기라면 오늘은 이란전 말고 어제의 좀 훈풍을 오늘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방산주는 오늘 빠져서 시작을 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 가까이, 한화시스템도 3.3%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게시판이라든가 가보면 한화시스템에 물렸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이게 물릴 수 있나 생각도 드는데 하여간 최근에 들어오신 분은 좀 물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한화시스템 이야기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선 라인들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선 쪽이 강보합 출발입니다. 조선은 LNG 가스도 따라갈 수가 있고 마스가 이슈도 있고 또 지금 군함 관련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라인에서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모두 좋아요. 어제 이제 액티브 ETF 이야기를 하면서 바이오 쪽, 저희가 로봇 쪽, 그리고 2차 전지까지도 함께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이때 시작 자체가 모두 그 코스닥 ETF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가캠 바이오, 에임드 바이오, 오름 테라퓨틱스 또 좋습니다. ABL 바이오가 어제 돈 들어온다면서 근데 하락 마감했잖아요. 일단은 1.67% 상승하고 있는데 ABL 바이오도 잠시 우리 일발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태우 매니저, 오라클이 그나마 또 해주네요. 왜냐면 간밤을 보면 유가도 떨어지는 척하다가 좀 많이 다시 또 올랐고요. 증시도 보합 엇갈린 혼조 마감이었었고. 기뢰부설했다 이 소식이 약간 떨리기도 하고 그런데 오라클의 깜짝 실적에 지금 훈풍 불고 있습니다. 프리마켓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어제 이제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이슈와 이제 또 SK그룹에 또 관련된 네. 자사주 소각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나 이런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상황에서 또 이 오라클의 또 실적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최근에 좀 부진했던 그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드디어 이제 반응을 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좀 투심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특히나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들, 기대와 관련된 부분들 다시 한번 노이즈가 발생을 했지만 우리가 이제 이 유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 눈높이가 좀 높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높아졌다? 오히려 뭘까요? 이제 최근에 거의 120달러대까지 갔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아직까지는 이제 유가의 반응이나 특히나 만약에 유가가 반응을 해서 시장이 빠졌을 때 그럼 다시 한번 이 방산주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 방산주가 그래요. 아무튼 간에 프리장에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로 우리가 고려를 해본다면은 지금은 뭔가 이 지정학적 이슈에 대한 부분들 물론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해소가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최근에 워낙 이 큰 변동성과 또 시장은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이슈가 반복되면은 결국 시장은 면역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당장의 이 정도의 유가 흐름에는 아직까지 시장은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안정화 단계에 좀 들어갔다. 단기적으로 뉴스가 안 나오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유가가 다시 한번 하루 만에 10% 이렇게 30% 급등을 갔죠, 그때. 했었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에 대한 투심이 악화될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지금 같은 관점에서는 충분히 오라클의 어떤 이런 호실적과 또 특히나 클라우드 쪽
관련해서 다시 한번 또 이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들과 또 괜찮은 이야기가 나와서 결국에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이런 반도체 기업들 특히나 또 최근에는 또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 센터 쪽하고 연계될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많아서 이게 지금 계속해서 확장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반도체라는 키워드에 집중을 하겠지만 네. 거기서 또 데이터 센터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뭐 전력 인프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뭐 이런 요즘에 원전 쪽에 대한 부분들 또는 뭐 신재생에 에너지 대한 원. 부분들 네, 그렇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 투심이 살아났었을 때 특히나 지금과 같이 이 중동발 약간 이 불확실성 이슈가 노출됐었을 때 그 에너지에 대한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그러면 이 대체원으로서 뭐 원전이나 아니면은 이런 태양광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태훈 매니저는 이제 유가에 대한 이슈, 전쟁에 대한 이슈가 면역이 이제 점점 생긴다는 거 네. 아닙니까? 유가가 하루에 30%도 우리가 봤는데 지금은 뭐 90달러 간 것도 아니라 낙폭을 줄인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투심을 훼손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도 물론 기뢰기가 나왔지만 실제 뭐 기뢰를 썼다라든가 그런 것까지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시장은 위축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프리마켓도 이렇게 좋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대응에 있어서 준호 매니저 네. 지금 이제 방산주도 빠지고 또 뭐 정유도 힘들고 하는데 항상 시장은 좀 뒤통수를 치잖아요. 맞습니다. 게다가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유가가 전쟁이 끝나도 네, 그렇게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이제 고유가가 좀 간다면 네, 2차 전지라든가요. 네. 네. 신재생이라든가. 왜냐면 제 주변에도 이제 전기차 바꿀까? 이런 움직임들이 맞습니다. 나오거든요. 좀 미리 대비하는 것은 어떨까요? 뭐 사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쟁 리스크의 수혜 기업들을 들어가는 거는 사실 그 변동을 좀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은 시장일 네, 뿐더러 네.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발언 한마디에 글로벌 증시가 왔다 다 갔다. 네, 상승 네, 흐름이 나와준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전쟁이 곧 종식이 될 것이다라고 했고 단 이번 주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대규모 다시 이란의 어떤 공습을 다시 예고한 상태인데 이란은 우리가 전쟁을 끝낼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 단 어떤 이제 뭐 1리터에 또 이제 원유도 우리가 이제 이동을 호르무즈 못 뭐 나간다. 호르무즈 못 나가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제 호르무즈 해협 특히 유가가 가장 이제 민감한 문제고 전쟁은 뭐 장기화되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이제 미군이 트럼프의 어떤 발언대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미군이 어떤 장악을 해서 결국 이제 원유 또 이제 수송에 있어서 원활하게 진행된다면은 사실 이제 전쟁은 장기화돼도 글로벌 증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어제 좀 확인됐고 유가도 좀 빠르게 안정을 찾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번에 전쟁을 통해서 시장에서 지금 새롭게 이제 부각되고 있는 게 뭐 저궤도 위성 통신도 있고요. 그 안에 신재생 에너지. 결국 이제 유가가 이 정도로 이제 중동 리스크로 폭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결국 이제 에너지의 어떤 자금률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우리나라, 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에너지 자금률이 굉장히 현저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인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우리 국내 증시가 가장 큰 변동성이 나왔다라는 건데 일단 그랬을 때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 그리고 에너지 믹스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이제 어제 뭐 태양광 관련된 종목도 좀 네.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지금 솔라 엣지 관련된 호평을 내면서 간밤에 뉴욕 증시에 상장된 솔라 엣지를 필두로 한 태양광 기업들도 일제히 상승 흐름이 나와줬거든요. 솔라이치 테크놀로지 많이 올랐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또 이제 현대전은 또 예전에는 이제 정유 시설이라든지 군사 기지만 이제 공격을 했다라면은 최근에는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 세 곳도 지금 탄도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현대전은 네트워크전이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그래서 우주 태양광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태양광 쪽이 가장 이제 핵심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한국과 또 미국 간에 다시 한번 이제 마누가 프로젝트, 원전 프로젝트도 더욱더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전일 또 뉴욕 국내 증시에서도 뭐 태웅이라든지 또 우리기술 그리고 BHI 같은 원전 기업들도 좀 강세를 보여줬던 것도 그런 이유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전쟁이 뭐 장기화되던 말던 결국 우리가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와 그리고 유가 관련 종목들, 아니, 그 원전 관련 종목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좀 우리가 이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는 결국 우리가 태양광 같이 볼 수 있는 게 ESS 요 정도를 우리가 핵심 섹터로 우리가 포트에 어느 정도는 비중을
태어나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태양광이 좀 뻔해가지고요. 네. 지금도 보면 이제 반도체 소비장 대비는 많이 안 오르고 있는데 한화솔루션 또 뭐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등등인데 이 외에 좀 변동성을 좀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우리 이 매니저 외외에 오늘 뭐 탑픽으로도 준비를 하기도 했는데 아, 그래요? 사실 하나 솔루션이 그래도 저는 마지막까지 좀 대장을 가야 살아남을 돼요? 네, 가능성이 네. 높은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어제도 간단하게 언급해드렸던 대주전자 재료 얘가 대주전자 이제 재료는? 사실 태양전지에 들어가는 전도선 페이스를 공급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인터 배터리에 있어서도 가장 이제 핵심 키워드가 ESS와 전고체 배터리이다 보니까 결국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ESS 밸류체인에도 핵심 기업이고 거기다가 태양전지에 들어가는 전도선 페이스를 이제 공급하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대주전자 재료가 ESS와 그리고 이제 태양전지, 태양광에도 같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올해 또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이 또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저는 다시 한번 또 이제 16일에 큰 시세가 다시 한번 좀 목표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뭐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딱 태양광에만 집중된 게 아니라 그 전동선 페이스 같은 경우는 MLCC에도 또 실리콘 응급제도 있고요. 실리콘 응급제도 있고 네, 실리콘 네. 응급제의 채택률도 계속 그렇죠. 늘어나고 네. 있고요. 그리고 네. 실제로 ESS에도 실리콘 응급제의 채택률이 높아지고 있고 또 이제 미중 갈등이 더욱더 격화된다고 했을 때는 또 이제 흑연의 대체제인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서 여러모로 이제 2차 전지 밸류체인과 그리고 또 다시 한번 태양전지의 밸류체인 그리고 MLCC까지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바로 이제 대주전자 재료다라는 점에서 지금도 저는 매수 관점으로도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태연 매니저의 픽도 궁금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가가 이제 안 떨어진다. 전쟁과 상관없고 고유가가 쭉 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대항마를 찾게 될 테니까 네. 정유주를 쫓아가지 말고 차라리 에너지원, 신재생으로 가든지 아니면 ESS로 가든지 혹은 뭐 전력 기기로 가든지 이렇게 가자는 쪽에서 좀 취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주전자재료도 이 태양광 페이스트가 있습니다. 간밤에 이 태양광 인버터, 솔라 엣지가 폭등을 했었는데 우리 태연 매니저도 네. 이런 뭐 에너지 원 쪽이라든가 ESS라든가 고유가의 대항마 쪽에 좀 픽이 있다면 네, 뭐 여러 가지 종목들 네, 있겠지만 많지만. 요즘에 이제 태양광 쪽 관련해서 또 페로브스카이트 관련된 이슈도 계속해서 이제 주목을 받잖아요. 네. 특히나 뭐 중국의 맥스웰이라는 기업도 이제 5억 달러 투입해서 뭐 차세대 태양광 쪽에 대한 페로브스카이트 관련된 이야기,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선은 만약에 태양광 쪽이나 뭐 에너지원 쪽으로 접근을 해본다면은 연료전지 쪽에서는 이제 SK 이터닉스라는 이터닉스요. 기업을 예.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예. 만물 박사. 최근에 이제 예. 뭐 일정 규모 이상의 뭐 주차장에는 뭐 태양광 설치가 이제 앞으로 의무화될 것이다라는 부분들도 좀 있었고 특히나 이제 이 태양광을 포함해서 재생에너지 수용을 인한 이 전력계통 혁신안도 아마도 상반기 정도에 이제 발표되지 우리 않을까. 거죠, 그거.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뭐 요즘에 또 데이터 센터 쪽 관련해서 지붕에다가 그 유유부지 또는 뭐 지붕에다가 뭐 태양광을 설치함으로써 어떤 이 관련해서 이제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과 관련된 부분들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서 뭐 SK 이터닉스라는 기업도 좀 좋아 보이고요. 뭐 이외에도 뭐 연료전지 쪽 관련해서는 뭐 최근에 또 두산 퓨얼셀이라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태양광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변동성 확대 정세 속에서 또 외국인들 또는 이 증권사들도 좀 좋게 이야기하는 또 투자하고 있는 업종들 중에서는 건설업종을 보거든요. 근데 결국에 그 건설업종이 원정건설이요? 맞습니다. 네. 결국에 지금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전에 이제 지난주였을 거예요. 아마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뭐 LNG 쪽에 대한 부분들, 뭐 대미 투자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주목을 해본다면은 결국엔 지금 이 대미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 뭐 12일에 아마도 국회를 통과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일본이 이미 1차 발표를 했기 때문에 1차 투자안을 발표했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나라도 이제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한 상황이라면은 결국에 우리가 강점을 보일 수 있는 뭐 원전 원전이다. 쪽도 우리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에 고유가와 관련된 부분들은 뭐 어떤 특정 뭐 에너지원, 뭐 신재생 이런 쪽만 너무 국한돼서 보시기보다는 원전도 가능한 거고 또 신재생 쪽에 올라가게 됐었을 때 또 ESS까지도 붙어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2차 전지 쪽과 관련된 또 대체제를 ESS 다 보자. 네, 이쪽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만 추격 매수 안 하시면은 좋은 게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보면 오히려 두산에너빌리티는 프리마켓에서 상승폭은 크지 않고요. BHI라든가 또 건설주들이 많이 가고 있는데 지금 현대건설도 얘기해 주면 이게 원정건설도 있는데 태양광 건설도 같이 네, 한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건설로 가자라는 게 태훈 매니저의 또 발상입니다. 삼성 ENA 네네. 한마디로 그 네. 팀코리아로 태양광 관련해서 이제 미국의 지금 이제 팀코리아 원전도 이제 팀코리아가 있잖아요. 근데 태양광도 팀코리아가 있는데 그래요? 거기에 네 맞습니다. 네. 거기에 포함된 유일한 또 기업이
현대건설이고 또 현대건설이 데이터 센터도 국내에서 가장 많이 지었던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예. 원전과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세 가지의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예 또 건설로 가는 것이 네. 돌아 그 다음 레벨 될 수 있다라는 투자 아이디어 주셨고요. 이제 준호 매니저 일발 시작해야 되는데 야간 선물은 좋았는데 나름 괜찮았어요. 근데 맞습니다. EWI가 좀 떨어진 게 살짝 걸리거든요. 왜냐면 프리마켓은 좋기는 한데 본장에 외국인들이 또 삼전 닉스를 팔까봐 우리만의 이슈로 가야죠. 오라클 보고. 네. 맞습니다. 이제 오라클도 보고 사실 이제 삼성과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도 한 2%대 프리에서 지금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이제 태양 전지 관련해서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핫한 코스닥 액티브 ETF에 이제 포함된 네. 모두 다 포함된 기업을 오늘 탑픽 정보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을 오늘 탑픽 정보로 좀 선정을 해봤는데 사실 이제 원자층 증착 ALD와 화학 기상 증착 CVD 계열의 방막 증착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이제 미세 공정의 가장 핵심 장비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세화된 메모리 로직 공정에서도 그리고 이제 OLED 그리고 차세대 태양 정지 공정에서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또 지금 SK 고객사인 SK 하이닉스의 어떤 설비 투자 확대에 따른 가장 직접적인 또 수혜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태양전지 3대 사업을 축으로 ALD와 CVD 기반의 방막 공정 장비를 지금 출하량이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K 하이닉스와 오랫동안 파트너십을 구축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어떤 대규모 투자에 따른 원자층 증착 ALD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직접적인 수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디램 공급 부족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사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롯한 관련 종목들이 크게 올라갔던 것도 시티은행에서 계속해서 메모리 쇼티지는 네. 장기화될 것이다. 그럼 3위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큰 시세가 분출된다면 1등, 2등인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또 삼성전자의 캐펙스 확대와 그리고 2020 올해 그리고 M15X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용인의 Y1 관련된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관련된 설비 투자 확대에 따른 직접적인 증착 장비 출하량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예.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신규 발주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반기의 어떤 실적 성장으로 인해서 올해는 상저 하고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사 중국 매출도 사실 주성 엔지니어링이 가장 상당한데 중국의 지금 이제 고객사인 메모리 업체도 IPO 이후에 추가 발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다 보니까 한국과 중국의 어떤 동시 수주 증가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표 하나를 준비했는데 네. 최근에 지금 코스닥 지금 액티브 ETF 관련해서 너무나 핫하잖아요. 핫하죠. 근데 어제 이제 상장했던 이제 삼성과 타임폴리오 이제 액티브 ETF에 둘 다 지금 편입되어 있는 기업이 주성 엔지니어링이기도 하고 지금 보여드리는 게 다음 주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한화플러스 액티브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섹터별로 좀 분류를 해놨는데 그 안에서 당연히 코스닥 시총 상위인 왜냐하면 한화플러스 액티브는 하나플러스 150 액티브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150 종목 안에서 그 안에 30 종목을 픽해서 결국 ETF가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코스닥 150 안에 편입되어 있고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시가총액이 높은 주성 엔지니어링은 하나플러스 액티브 ETF에도 당연히 포함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코스닥에 지금 이제 국민성장 펀드라든지 또 이제 패시브 자금이 유입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될 수밖에 없어서 어제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제 코스닥 액티브 ETF에 상장된 기업들도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결국 코스닥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소부장 기업들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 가장 대표격이 또 주성 엔지니어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히려 한화 액티브 플러스의 상장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편입이 당연히 편입을 앞두고 네.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렸고 태양 전지 관련해서 그냥 수혜의 기업인데요. 요즘엔 저 얘기 많이 나와요. 맞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태양광까지. 맞아요. 그래서 네. 2027년부터 데이터 센터의 태양광 모듈 접목이 본격화되고 네. 그리고 이제 2028년도부터 이제 스페이스 X가
우주의 데이터 센터와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어떤 전쟁을 통해서 결국 이제 우주 데이터 센터 그리고 우주 태양광 태양광. 그리고 우주 데이터 센터의 핵심 에너지원은 결국 태양광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다가 이제 차세대 태양광 소재인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방사선 내구성이 높고 높은 에너지 전환 효율이 높기 때문에 결국 이제 차세대 우주 태양광에 있어서는 결국 페로브스카이트가 핵심인데 그 페로브스카이트에 들어가는 ALD 장비를 세계 최초로 양산을 앞두고 있는 기업이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직접적인 이제 태양광, 우주 태양광 관련된 핵심 수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페로브스카이트 관련해서 ALD 장비를 세계 최초로 양산을 앞두고 있고 지금 북미 고객사와 지금 공급 논의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또 스페이스 X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는 정말 퀀텀 점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미중 간의 어떤 갈등으로 반사 수혜를 얻을 가능성이 높고요. 태양 장비는 독보적인 ALD 기술력과 함께 미중 분쟁의 반사 수혜까지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SK 하이닉스의 가장 주 고객사이다 보니까 주성 엔지니어링의 태양전지 그리고 또 이제 메모리 쇼티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코스닥 액티브 이 세 가지의 모멘텀을 다 본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률이 충분하다는 관점에서 주성 엔지니어링 탑2 선정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 프리마켓에서는 없기 때문에 지금 시세를 볼 수가 없고요. 이 반도체도 웨이퍼지만 태양광 전지, 태양광도 맞습니다. 웨이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증착 장비는 같이 또 필요한 것이어서 또 같이 태양광 쪽으로 모멘텀이 나옵니다. 가격 전략 볼까요? 네, 그래서 사실 풀이에 없어서 그냥 전일 종가로 일단 매수가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만 원을 일단 매수가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변동성은 나올 수 있더라도 전 다시 한번 신고가 행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8만 4천 원을 일단 목표가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손절가는 5만 9,500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은 주성 엔지니어링으로 향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이오에 대한 문의도 많습니다. 소홍성님, 바이오는 미운 오리 새끼인가요? 대체 언제쯤 날아가나요? 라고 또 질문을 해주셨고 어제 ABL 바이오는 왜 빠진 건가요? 코스닥 액티브 ETF들이 다 담았다면서요? 이런 질문도 있고 바이오 얘기를 하면서 일단 ABL 바이오로 시작을 해보죠. 이렇게 좀 이렇게 비어 있을 수가 있나요? 이게 자금이 그렇게 들어오는데? 아마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시장에 기대치가 좀 이미 있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오히려 기대치가 낮았던 기업들 중에서 뭐 그동안에 뭐 인투쓰리나 좀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이 어제 이제 오히려 반대로 급등을 했었고, 예. 뭐 오름테라피틱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 그런 종목들이 어제 전반적으로 좀 강했다면은 기존의 전통 강자라고 할 수 있었던 예. 우리나라 대표할 수 있는 어제 리가켄바이오, ABL 바이오, 뭐 물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은 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기대치에 좀 미치지 못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제가 봤었을 때 이번에 좀 이슈가 됐던 거는 이제 액티브 ETF입니다. 이 코스닥 액티브 ETF이기 때문에 결국에 그 액티브 ETF라는 거는 그 펀드 매니저 분들의 어떤 스톡 피킹 능력, 이 종목 선택에 대한 능력이고 뭐 패시브랑은 약간 성격이 좀 다르다라는 측면에서 아마도 좀 수혜 강도가 좀 차별화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분들도 매매를 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만약에 이 패시브 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호재 이슈였다면은 뭐 당연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전반적으로 좀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급이 되겠지만 우선 어제 같은 경우에 또 삼성전자나 이런 기업들이 수급을 빨아들이면서 이 외국인들이 일부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닥 쪽에서 일부 매도하고 이제 삼성전자로 조금 넘어갔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뚜렷한 어떤 개별적인 악재보다는 어떤 전체적인 어떤 이 수급에 대한 부분들과 또 이 액티브 운용이라는 액티브 펀드라는 그거에 대한 약간의 좀 차이점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약하게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삼천당제약 도지도 같은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어제 네, 저희가 뭐 보르노이나 이런 기업들이 그래도 뭐 큐리언트나 이런 기업들은 비중이 크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못 빼는데. 뭔가 반응은 했지만 사실 에이빌바이오 이런 기업들은 사실 비중이 되게 작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효과는 좀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수급이었다. 봐야 되는데 네. 결국에 에이빌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뭐 비비 셔틀 관련된 뭐 플랫폼의 가치는 여전히 우리가 앞으로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라는 관점이고요. 뭐 그래서 지금 뭐 알츠하이머 치료제 시장에서 뭐 비비 셔틀은 이게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어서 뭐 지금 당장 뭐 미운 오리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네. 오히려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학회 일정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 많이 남아 있어서 결국에는 이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이런 관련된 섹터들이 많이 올라갔었을 땐 그 후발주 이 순환매가 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조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지금 당장
가야 된다라는 관점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면은 충분히 뭐 에이블바이오뿐만 아니라 뭐 바이오 기업들은 다시 한번 랠리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G2G 바이오 리뷰 들어가죠. 네, G2G 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어제 공약주로서 이제 좀 이렇게 네. 일발장전 종목으로 탑픽주로 일발 종목이었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G2G 바이오가 뭐 세마글루타이드 이제 펩타이드 계열의 그 월 1회 주사 제형 뭐 요거에 대한 부분들 뭐 치매 치료제 관련된 또 월 1회 제형에 대한 부분들을 어제 말씀을 드렸다면은 어제 이 일라일리의 이제 한국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 중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들이 뭐냐면은 그 월 1회 비만약 임상약 원료를 생산을 착수한다. 약간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어제 장중에 뭐 펩트론이나 또는 이 IT캠이라는 또 원료를 공급하는 SK팜테코의 원료 공급하는 회사가 어제 장중에 또 슈팅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G2G 바이오가 직접적으로 이 일라일리와의 연계성이 있다라고 접근하시기보다는 아무튼 일라일리가 월 1회 비만약에 대한 이 원료, 이 생산을 착수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포커스를 잡아본다면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런 장기 지속형 플랫폼에 대한 이 기업들이 주목을 또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제가 봤었을 때 뭐 G2G 바이오 같은 경우에 뭐 최근에 유상증자 그리고 전환 사채를 통한 이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들 이후에 뭐 GMP, 뭐 이공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이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들 뭐 여전히 저는 좋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G2G 바이오도 충분히 뭐 정고점에 대한 부분들 신고가 영역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펩트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지금 우리 투자자들 중에서 장기 지속형 좋아하시는 분들은 원래 펩트론에 또 많이 계시고요. G2G 바이오로 좀 나뉘게 되는데 지금 펩트론의 시세가 최근에 좋았거든요. 일라이릴리가 드디어 해주나 뭔가 있나 보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펩트론과 G2G 바이오 비교해서 펩트론 쪽도 우리 투자자분들 계시니까 한번 좀 같이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어제 일라일리 관련된 그 생산, 이 임상약 원료에 대한 생산 착수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제 현재 이제 펩트론이나 IT캠이라는 기업이 이제 관련해서 움직였다면은 네. 사실 근데 시장에서 이야기 나오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게 이제 펩트론보다는 사실 카마루스라는 쪽에 대한 좀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펩트론이 그러면 거기서부터 뭐 제외될 거냐? 탈락되느냐? 예, 그거는 네. 아니라고 보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일라일리가 아무튼간에 월 1회 네. 요거에 대한 부분들이 장기 지속형. 예, 맞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거는 추후에 뭐 펩트론에 대한 부분들도 연결고리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사실 이제 SK팜테코와 직접적인 이제 연관성은 사실 IT캠이라는 이제 소재 기업이 맞고 그리고 아까 일라일리 쪽 관련된 부분들과 또 최근에 장기 지속형 플랫폼에 대한 이 빅파마들의 관심이 다시 한번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 뭐 펩트론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가 흐름도 다시 한번 30만 원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뭐 이전에 좀 정고점 부근이었던 뭐 32만 원 이상은 뭐 충분히 뭐 위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보는 관점에서는 뭐 지금은 매도보다는 보유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지속형의 양대 산맥 펩트론과 G2G 바이오 봤고요. 현재 시각 프리마켓 업앤다운 한번 보고 또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라인들 보면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러 가지 이슈, 오라클과 또 자사주 소각도 있거든요. 이걸로 가고 있으니까 그걸 좀 빼고 프리마켓 좀 업앤다운 좀 보도록 하면 업쪽에서는 또 뭐 신영증권,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 보이고 있고 성우하이텍은 역시 액티브 ETF에 대한 이슈이기도 하고 로봇들도 괜찮거든요. 현대모백스가 11%고 나우로보틱스도 8%대입니다. 저희 SPG가 리뷰가 잡혀 있고 예. 준호 매니저 로봇으로 가보도록 하죠. SPG도 지금 6%대 상승 나오고 있는데 네.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약간 또 이 돈이 맞습니다. 나오면서 네. 이거 뭐야도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예. 어제 뭐 사실 시총 상위 종목들이 사실 좀 쉬어갔던 흐름이 사실 네. 이제 코스닥 액티브 ETF에는 시가총액이 적은데 사실 그 ETF의 비중이 좀 컸었던 종목들 중심으로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던 거고 그래서 바이오 기업들도 사실 어제 시가총액은 큰데 사실 액티브 ETF에 포함됐지만 비중 자체가 막 1%, 뭐 2%밖에 안 된 기업들은 약간의 좀 실망 매물이나 차익 실현이 좀 출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봇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좀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예상은 했지만 노란봉투법이 좀 시행되고 예. 나서 실제로 지금 원청과의 어떤 교섭을 원하는 요구가 지금 빗발치고 있다라고 좀 하고요. 이미 지금 대규모 집회를 이미 예고한 상태고 또 심지어 이제 파업까지 예고한 상태라서
예상대로 좀 흘러가고 있고 네네. 그랬을 땐 결국 이제 뭐 물류 자동화 그리고 또 이제 스마트 팩토리 대전환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동화율을 끌어올리는 결국 이제 산업 라인의 어떤 대규모 어떤 대전환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현대 무벡스를 필두로 한 또 이제 자동화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지금 프리에서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인터배터리가 오늘도 개막을 하고 또 다음 네. 주에 GTC 2026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다시 또 이제 피지컬 AI 로봇 기업들 중심으로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또 삼성전자가 결국 이제 휴머노id 로봇의 기술력의 가장 정점은 로봇 손이라고 말씀을 네.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PIM, 한국 PIM도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렸고 원익홀딩스를 또 탑픽종목으로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결국 이제 로봇 관련된 미래 로봇 추진단에서 실제로 로봇 손 관련된 삼성 특화 개발 조직을 새롭게 설립했다라는 소식이 예. 나왔어요. 그래서 예. 결국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한 결국 이제 삼성의 어떤 로봇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삼성에서도 로봇 손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특화 조직을 설립해서 특히 지금 핸드랩이라는 특화 조직을 설립했거든요. 그랬을 때 결국 로봇 손 쪽에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원익홀딩스, 원익로보틱스 그리고 로보티즈 그리고 한국 PIM 같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도 오늘 좀 주가의 어떤 상승이 충분히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산업용 로봇 관련해서 물류 자동화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뭐 현대 무벡스라든지 그리고 LG전자의 스마트 팩토리 B2B 방식으로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로보스타 같은 기업들 그리고 또 이제 뭐 나우로보틱스나 산업용 로봇 기업들이 일제히 지금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노란보트법 시행과 함께 본격적으로 로봇 기업들의 어떤 반발 매수도 충분히 기대가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벡스와 SPG 두 개 네. 가격 전략 봐주죠. 맞습니다. SPG는 리뷰로 가도록 하고 지금 무벡스는 가장 뜨겁습니다. 네. 이게 이제 물류 자동화여가지고 가장 좀 편하게 도입할 수 있지 않나 맞아요. 그런 기대감 같나요? 뭐 CJ 대한통운도 그렇고 지금 이제 많은 이제 물류 기업들이 쿠팡도, 원창가의 어떤 교섭을 좀 네. 원하고 있는 상태고 대규모 집회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물류 자동화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현대 무벡스가 뭐 쿠팡도 고객사고요. 네. CJ 대한통운 그리고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한국콜마 국내 대표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물류 자동화 솔루션을 현대 무벡스가 공급하고 있는 네, 상황이다 보니까 네. 지금 한 12%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현대 무벡스의 어떤 상승 흐름은 충분히 더 가능하다라 보고 있고 사실 저는 직전 고점 부근 때였던 5만 원 라인 때도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변동성만 감내할 수 있고 한 번의 몰빵이 아니라 분할로 접근하실 분들은 저는 사실 현대 무벡스도 지금도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제가 어제 수입버스 버스 기사에서도 현대 아, 무벡스를 그래요? 소개드렸고 네. 아침에는 원익홀딩스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손.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 무벡스 손.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는 직전 고점 돌파 가능하고 SPG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항상 공개 방송에서 강조하는 게 이거는 뭐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SPG다. 최근에 또 이제 현대차에서도 감속기는 SPG 국내 기업과 공급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했고 네. 특히 LG와 삼성과 액추에이터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SPG잖아요. 그래서 지금 프리에서도 지금 한 6% 정도 반등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 액티브에도 다 포함된 기업이 결국 SPG다 보니까 저는 결국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성은 너무나 크고요. 뭐 당연히 신고가 돌파를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6% 떠서 출발하더라도 분할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지금도 저는 매력적인 가격이다. 실제로 로봇으로 확실한 매출이 나와주고 있는 기업은 SPG와 로보티지 그리고 아까 산업용 로봇인 현대 무벡스 그리고 한국 PIM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오토에버 요 정도 기업들만 사실 로봇으로 매출이 찍히고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요 안에서만 우리가 움직여도 LG전자까지 포함해서 그 기업들 안에서만 움직여도 로봇 섹터와 피지컬 AI의 어떤 시대에 절대 소외 안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주들 한번 저희가 푹 다 리뷰와 분석까지 해드렸었고요. 한국 PIM 어제 상 찍어가지고 왜 안 해주시냐라고 했는데 저희가 많이 해드렸습니다. 네. 손 사출 성형이고 맞습니다. 이게 이제 액티브 ETF 비중도 크죠. 맞아요. 네. 두 개 다 포함돼 있어가지고 네. 사실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됐던 기업들이 비중이 한 3%가 넘어서 아까 SPG랑 거의 비슷한 비율로 있다고 네. 어제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다시 어제 급등이 나와주면서 시가총액이 1조를 돌파했고 한국 PIM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손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네.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봤고 지금 또 하나의 특징적인 것이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신영증권도 12% 가고 있고 삼성전자와 또 SK그룹도 뭐 자체적으로 오라클 때문에도 막 가고는 있지만 결국 자사주 소각도 지금 굉장히 부각되고 있거든요. 삼성은 거의 뭐 15조, 16조 규모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크게 좀 국내 증시에 도움이 되고 있겠죠, 태우 매니저? 네, 맞습니다. 뭐 자사주를 뭐 매입하는 효과보다 당연히 소각하는 이슈가 네. 뭐 이런 뭐 EPS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올라가는 구조로 바뀌다 보니까 아무튼 이런 기업의 어떤 이 주주 친화적인 대표적인 정책 중에 그렇죠.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아무튼간에 역대급 또 자사주 소각 역대급입니다. 이슈가 네. 어제 발표가 됐었고 또 SK톡도 마찬가지로 지금 연달아 계속해서 어제만 하더라도 벌써 수많은 기업들의 그러게요. 자사주 네. 소각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다시 한번 어떤 이런 상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들 지금 정부에서 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이 자사주 소각 그럼 또 테마가 돌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뭐 당분간 다시 한번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이고 특히나 우리가 지금과 같이 약간 이런 정세 불안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받았을 때는 오히려 이 기업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이 오히려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증권주들 중에서 이제 이 자사주 비율이나 이런 것들 높은 기업으로 본다면 뭐 신영증권, 뭐 그렇죠. 부국증권 이런 종목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저라면은 이제 이 자사주 비중이 무조건적으로 높다. 뭐 사실 중소형 기업들 중에서도 자사주 높은 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네. 사실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지금 전방 산업에 대한 업황도 같이 보셔라. 이게 현실적으로 맞다라고 보고 있고 예. 만약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방산 쪽에 대한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뭐 S&T 다이내믹스 같은 이런 변속기 관련된 기업들도 자사주 비중이 뭐 20% 가깝게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는 있겠지만 뭐 제가 봤었을 때 그래도 이왕이면은 조금 지속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전방 산업을 보여주는 애들. 그러면 결국에 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뭐 LS 같은 이 그룹 이 지주사들도 네. 마찬가지로 이 자회사들에 대한 가치가 지금 뭐 전력 인프라나 이런 쪽에 대한 수혜를 그렇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자사주 비중이 높다. 요것도 물론 하나의 호재가 될 수는 있겠지만 플러스 이왕이면 산업. 네. 업황이 좋은 자회사를 두고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손한 본업에 대한 업황이 좋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그래도 조금 더 유지성을, 그러니까 지속성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뭐 당연히 삼성전자, 뭐 SK 관련해서 SK 스퀘어 쪽도 이슈도 어제 또 같이 네. 나왔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나라 본질적인 어떤 지역 가치, 시장에 대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어떤 전반적인 이 구조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기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사주 이야기를 해주면서 지주사 이야기까지 해주셔서 짧게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지주사까지도 이게 훈풍이 네. 3차 상법 개정에 돌아오는 것 같거든요. 말씀하신 LS도 5%대, HD 현대, CJ 라인들도 또 한진칼 이런 지주사들이 함께 가고 있는데 뭐 지주사 중에 픽을 꼽자면 그쵸? KCC도 한 7% 가고 있고 어디를 좀 볼까요, 테임 매니저는? 저는 뭐 데이터 센터 관련된 또 이슈도 있었고 또 오라클 이슈가 있었으니까 역시 뭐 LS 인가요? LS 쪽이 조금 더 이제 접근하기 좋을 것 같고 네. 만약에 이제 약간 조금은 LS보다는 높은 가격대를 원하신다, 약간 조금 더 강한 종목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엄청성 큰 거. 지주사를 본다면은 그나마 HD 현대 쪽이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대미 투자 관련된 부분들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본다면은 뭐 HD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가 이제 어떤 대미 투자와 관련된 정책이나 또 미국과의 어떤 협력에 대한 부분들하고 같이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지주사들 그중에 자사주 높은 아까 말씀드린 LS나 HD 현대 이런 종목들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삼성전자가 무려 16조 규모의 주식을 불태운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3차 상법 개정이 리바이벌 같은 것 같아요. 이제 이거 다 아는데 오늘 또 그래서 지주사라든가 함께 좀 뜨겁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태매주 오늘의 일발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디로 향할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라클 좀 보면 마이크론 버틴 거 보면 이쪽 라인인가요? 오늘의 일발은 어디로 향할까요? 네, 저는 제가 오늘은 조금 그동안 못 샀던 종목을 하나를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좋아요.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갔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고가 대비해서 좀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인데 자 오늘의 탑픽주는 파미셀이라는 기업을 제가 이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과거에는 바이오 관련된 부분들의 주목을 받았다면은 지금은 이제는 그 CCL 쪽 관련된 또 소재 쪽 관련된 부분들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이제 기업의 그 가치가 이제 전반적으로 리레이팅되고 있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역대급 실적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2025년도 영업이익 기준에서 바라봤었을 때 무려 전년 대비 600% 이상 637.6%의 경이로운 성장률을 또 기록을 하기도 했었고 네. 이게 단순하게 이제 회복이 아니라 폭발적인 성장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IT 소재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떤 CCL 쪽 관련된 뭐 두산을 통해서 이 CCL 관련된 부분들의 반사익을 직접적으로 지금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파미셀 같은 경우는 이제 AI 가속기에
이 필수적인 저유전율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고 특히나 이제 주요 고객사 이 두산전자 비즈를 통해서 이제 엔비디아와 같은 이런 글로벌 이 대장 기업에 이제 공급망이 들어갔다라는 부분들, 깊숙이 들어갔다라는 부분들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이 GB200에서 또 GB300 이렇게 이제 전환이 되면서 이 소재에 대한 채택 물량이 앞으로 또 증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 또 특히나 이제 이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이 두산양 매출 자체, 특히나 이 월 평균 지금 현재 작년에 50억 수준에서 올해 상반기는 그거보다 거의 더블에 가까운 90억에 가까운 월 네. 평균 성장세를 이제 보여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결국에 올해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 나오는 부분들이 두산양 매출로만 거의 1,100억 정도의 그 매출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많이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또 이렇게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었을 때 그럼 증설을 해야죠. 그럼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요는 많은데 증설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이 업황에 대한 부분들,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수혜를 받을 수 없다면은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올해 9월에 제3공장이 이제 완공이 되면서 네. 2027년도부터 본격적인 이제 양산에 또 들어갈 수 있다. 이 생산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3공장이 또 중요하냐면은 기존에 갖고 있었던 1공장과 2공장을 합친 캐펙스보다 이 생산 여력보다 무려 이 2배 이상 큰 이 캐파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전환 쪽과 관련된 이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증가했었을 때 또 내년에도 이 증설 효과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물론 잘 성장을 하고 있지만 네. 뭐 내년에 어떤 증설 효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AI 가속기 쪽 관련된 어떤 CCL 소재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뭐 지금은 이 파미셀이라는 기업도 최근 고가 대비해서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뭐 트레이딩 뷰 관점에서도 충분히 저가 매수로 삼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파미셀, 줄기세포, 바이오로 지금 가져오신 거는 아니죠. 네, 맞습니다. 예, 뭐 사실 지금 바이오가 주요 포인트는 아니에요. 주 포인트는 아니고요. 지금 영업이익도 잘 가고 있는 것이 역시 CCL에 대한 부분이기도 해서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지금 프리에서 꽤 뜨고 있거든요.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가격 전략에 대한 부분들은 뭐 예. 제가 이제 차트를 먼저 좀 그죠. 보여드리면은 뭐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가 대비해서 막 이전에 막 4,000원대인데 지금 막 2만 원까지 가서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분명히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예. 그때 당시 2024년도의 당시와 지금의 주가의 위치가 높더라도 애초에 본질적으로 지금 체질 자체가 바뀌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유동성 효과에다가 이미 주가들이 다 올려놨기 때문에 과거 대비 많이 올랐다라고 접근하지 마시고 최근에 이 CCL 쪽 관련된 이슈가 부각받으면서 지금 구간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느냐가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구간에서 그동안에 좀 주가가 등락을 반복을 했다면은 결국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정확하게 전저점 부근에서의 그 하단 구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 정도 자리부터 조금 조정이 나오더라도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은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이전 고점에 대한 부분들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매수가 관점에서 이제 접근하는 방법에서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은 네. 우선은 지금 현재 한 16,180원 정도 되는데 그래도 한 풀이장에서 조금 올라갔지만 한 16,000원 정도까지 조금 내려왔었을 때 그 밑으로는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고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18,800원 18,800원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1,500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파미셀이었습니다. 두산향 지금 매출이 올해만 1,000억이요? 1,100억? 1,100억 정도 이제 1,100억 정도 기대가 나올 됩니다. 정도라고 하니까요. 실적은 굉장히 좀 보장돼 있는 또 그런 IT 소재 기업으로 바라봐 달라 이렇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태우 매니저의 일발은 파미셀이고요. 앞서 준호 매니저는 주성 엔지니어. 주성 엔지니어링 IT뿐 아니라 맞습니다. 태양광까지 태양전지. 버틴 네. 또 태양전지 코스닥 액티브 ETF의 호재까지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분위기로 좀 본장까지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프리 분위기로.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